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자아와 소명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의 놀라운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자랐던 그녀가 어떻게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는지, 그리고 전통 한의학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 열린 마음, 그리고 문화를 초월한 치유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두 세계를 잇는 존경받는 치유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특별한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을 느꼈던 때가 기억나요. 그건 혼자 있어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거였죠. 마치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서 있는데 아무도 저를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용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라라고 불렀어요. 저는 엄마 마가렛과 함께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긴 시간 일하셨고 항상 지친 눈으로 돌아오셨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엄마는 제 세상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것 같을 때 저를 붙잡아주는 닭 같은 존재였죠. 학교는 복잡했어요.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크게 웃고 빨리 뛰어다녔지만 저는 쉬는 시간에 큰 참나무 아래에 앉아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멀리 있는 곳들과 손길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요. 하지만 다르다는 것은 저를 표적이 되게 했어요. 세라, 넌 왜 그렇게 이상해?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지나가면서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 아이의 친구들은 뒤에서 킥킥거렸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왜 다른지 모른다고요? 때때로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요? 집에서는 더 조용했지만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엄마는 우리의 작은 집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지만 어떤 밤에는 엄마의 포옹으로도 제 가슴에 스며드는 추위를 쫓아낼 수 없었어요. 세라, 넌 특별해. 엄마는 저를 침대에 눕히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너도 그걸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저를 지탱해 준 건 책과 꿈이었어요. 저는 치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지식과 친절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우리 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에 대한 거였어요. 교토, 이스탄불, 한국처럼 이름만 들어도 음악 같은 곳들이요. 한국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매료시켰어요. 아마도 울창한 녹색 산들의 사진이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고대 전통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요. 하지만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심지어 어른들에게도 한국에 대해 언급하면 그들은 웃거나 무시해버렸어요. 한국? 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 너무 멀잖아. 라고 말하곤 했죠. 마치 거리가 그곳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요. 그들의 말은 생각보다 더 아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제 호기심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밀 보물처럼 간직했어요. 어느 저녁 해가 지고 우리의 작은 부엌을 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일 때 엄마가 식탁에서 저와 마주 앉으셨어요. 엄마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이셨어요. 긴 하루 일과 후에 보기 드문 조합이었죠. 세라,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언젠가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질문에 놀라 엄마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디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살짝 미소 지으시며 식탁 너머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마음이 이끄는 어느 곳이든. 엄마의 그 말씀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추운 날 따뜻한 목도리처럼 제 생각을 감싸 안았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시간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 제 안에서 깜빡였어요. 정말 어쩌면 이 작은 마을 너머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이는 작은 바람 같았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어요.
모든 건 평범한 화요일 저녁에 시작됐어요. 엄마가 퇴근하고 오셨는데 이번엔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반짝임이 엄마 눈에 있었어요. 세라야, 엄마가 우리의 오래되고 편안한 소파에 저와 나란히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신나는 소식이 있어. 저는 책을 내려놓고 궁금해하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 지으셨어요. 오늘 의료 컨퍼런스에서 한국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 정호 씨라고 하는데 한의사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곳이요.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한국에 초대하셨어. 어떻게 생각해?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설렘, 두려움, 희망, 그리고 불확실함이요. 정말요? 우리가요? 한국에 간다고요?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더 크게 지으셨어요. 그래, 우리 딸 우리 둘 다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야. 정호 씨 말씀으로는 한국이 아름답고 치유의 전통으로 가득하대.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한국에 가는 상상을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실제로 가능해지니까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엄마 너무 다르면 어떡해요? 우리가 적응 못하면 어쩌죠?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세라야, 내가 항상 뭐라고 말했지? 모든 곳에는 희망과 아름다움이 있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야. 이건 우리에게 정말 멋진 모험이 될 수 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용기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알겠어요, 엄마. 해보죠.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권을 만들고 짐을 싸고 기본적인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공항에 있었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탑승을 기다리면서 배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실수면 어떡해요? 저는 속삭였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긴장되는 건 당연해, 세라야.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이 모험을 하는 데서 온단다. 비행은 길었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 아래로 변하는 세상을 지켜봤어요. 구름은 솜사탕처럼 떠다녔고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생겼을지, 어떤 냄새가 날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봤어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항은 엄청 크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 있었고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언어들이 들렸어요. 와, 저는 숨을 내쉬며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키가 크고 친절한 눈빛을 가진 소금과 후추 같은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분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정우 씨였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억양은 있지만 또렷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비행 되셨길 바랍니다. 정우 씨를 따라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주변을 계속 둘러봤어요. 모든 게 너무 달랐어요. 자동차, 건물들, 심지어 거리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까지요. 우리는 정우 씨의 차에 탔고 그는 우리를 도시로 안내해 주셨어요. 서울은 우리가 살던 캐나다의 작은 마을과는 전혀 달랐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네온 사인이 곳곳에서 반짝였으며 거리는 사람들과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커요. 저는 창문에 코를 바짝 대고 말했어요. 정우 씨가 웃으셨어요. 네, 서울은 아주 큰 도시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도 많답니다. 우리는 곡선 지붕과 나무문이 있는 작고 전통적인 모습의 집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여러분이 머무실 곳입니다. 정우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한옥이라고 하는 전통 한국 가옥이에요. 안에 들어가 보니 집은 아늑하고 아름다웠어요. 종이로 된 미닫이 문과 낮은 탁자, 그리고 바닥에는 알록달록한 방석이 있었어요. 나무 냄새와 뭔지 모를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엄마가 감탄하며 둘러보셨어요. 그날 밤 바닥에 깔린 부드러운 이불 위에 누워 저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캐나다의 작은 방에서 한국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서울에 와서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정우 씨처럼 치유와 의학에 대해 배울 수 있을까요? 잠이 들면서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모든 곳에는 희망과 아름다움이 있어.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곳에서 제 자신만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우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첫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막 지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루가 어떨지 궁금해하며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정우 선생님의 한의원은 우리가 머무는 한옥에서 걸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곡선 지붕과 나무문이 있는 아름다운 전통 건물이 보였어요. 캐나다에 있는 병원들과는 너무나 달랐죠. 어서 와요, 세라. 우리가 들어서자 정우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한의원 안은 밖보다 더 놀라웠어요. 부드러운 빛이 창호지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공기에는 한약재와 향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벽에는 자연을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낮은 탁자 위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이상한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의학을 공부해요. 정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영어로는 트러디셔널 코리언 메더선이라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한의학이 정확히 뭐예요? 저는 궁금하면서도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정우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세라, 사람 전체를 치유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요. 우리는 자연에서 나온 것들을 이용해 사람들이 균형 잡히고 건강해지도록 돕죠. 선생님은 저를 한의원 곳곳으로 안내하시면서 여러 도구와 약초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침술에 쓰는 가는 바늘들, 마사지용 매끄러운 돌들,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말린 식물들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이상해 보일 거예요. 정우 선생님이 제 놀란 눈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식물, 모든 바늘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일은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지혜를 이용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정우 선생님은 제게 배탈을 가라앉히거나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약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한 인형으로 침술 연습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바늘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배웠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캐나다 병원의 알약과 기계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우 선생님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런 종류의 치유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정우 선생님은 제게 따뜻한 돌과 특별한 오일을 사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치료하는 동안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점점 더 편안해지시는 게 보였어요. 보이죠, 세라? 할머니가 훨씬 편하게 걸으며 웃으면서 나가신 후에 정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치유는 단순히 아픈 곳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귀 기울여 듣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 전체가 더 나아지도록 돕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어린 소년, 스트레스성 두통에 시달리는 회사원, 심지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임산부도 있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던 약초들로 놀라운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차가 정말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것도 알았어요. 처음엔 무서워 보였던 침 바늘이 제대로 사용하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봤고요. 한의원에서 만난 동료들은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는 걸 좋아했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참을성 있게 대해줬어요. 우리는 자주 함께 공부하면서 약초 이름이나 여러 문제에 대한 최적의 침술 포인트에 대해 서로 퀴즈를 내기도 했어요. 주가 지나고 달이 바뀌면서 저는 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때 어울리지 못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한국의 치유 전통에 담긴 깊은 지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어느 날 저녁 제가 한의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정우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세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 특별한 환자가 오실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도와 치료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제 심장이 설렘과 긴장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요? 제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우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넌 정말 많이 배웠고 내 마음가짐도 올바르단다. 그게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배운 모든 것을 되새기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랐죠. 마침내 잠이 들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때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캐나다에서 온 세라가 이 아름답고 오래된 전통 속에서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다음 날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하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한옥의 창호지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와 저를 따스하게 깨웠어요.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면서 오늘 하루가 어떨지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우 선생님께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매일매일이 새로운 놀라움의 연속이었거든요. 한의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울의 거리는 이미 활기찼어요. 근처 카페에서 나는 갓 구운 빵과 커피 향에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나중에 간식을 사 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의원에 도착하니 정우 선생님이 이미 와 계셨는데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자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세라. 때마침 잘 왔어. 오늘 내게 보여줄 특별한 게 있단다. 호기심이 생겨 서둘러 선생님이 보고 계신 것을 보러 갔어요. 선생님 손에 든 책은 오래되고 닳았으며 페이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선생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이건 말이다. 정우 선생님이 경외심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한국 한약에 대한 고대 문헌이야. 우리 가족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시자 아름다운 식물 그림들과 우아한 한글로 쓰인 상세한 설명들이 보였어요. 모든 글자를 읽을 순 없었지만 그 페이지들에 담긴 지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정우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걸 시도해 볼 거야. 이 책에서 약초 하나를 고르면 그걸로 특별한 치료제를 만들어 볼 거야. 가슴이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큰 책임이었죠. 잘못된 약초를 고르면 어쩌지? 치료제를 망치면 어떡하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직감을 따랐어요. 갑자기 제 눈에 섬세한 하얀 꽃 그림이 들어왔어요. 뭔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이거요, 저는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우 선생님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어요. 아, 월화양이구나. 흥미로운 선택이야.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수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하지만 다루기가 까다로워 확실해? 저는 점점 더 확신이 생기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정우 선생님은 제게 월화양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린 꽃잎을 곱게 가라가루로 만들고 다른 진정 효과가 있는 약초들과 섞었어요.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면서 저를 차분하고 집중되게 만들었어요. 일하면서 정우 선생님은 월화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설에 따르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꽃은 오직 밤에 보름달 빛 아래서만 핀데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명료함을 가져다 주는 힘이 있다고 해. 저는 한국 의학에 담긴 과학과 이야기의 조화에 매료되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지만 왠지 모르게 옳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치료제를 만들어 막 끝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성이 들어왔는데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모습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니 잠을 잘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민서라고 해요. 제 불면증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정우 선생님이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하시고 우리의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선생님은
제가 방금 만든 월화양 치료제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셨어요. 민서 씨가 우리가 만든 치료제로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불안하게 지켜봤어요. 효과가 있을까? 내가 모든 걸 제대로 했을까? 천천히 민서 씨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평화로운 표정이 얼굴에 깃들었어요. 몇 분 안에 그녀는 우리 한의원에서 그대로 편안한 잠에 빠졌어요. 정우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잘했어. 세라, 넌 이 일에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우리가 민서 씨를 쉬게 두는 동안 정우 선생님이 저를 한쪽으로 불렀어요. 세라야,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게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월화양을 고르고 준비한 방식. 그게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치유에 특별한 재능이 있던 사람 말이야.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구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정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내 할머니야. 그 시대의 유명한 치유자셨지. 집 관력과 식물과의 교감으로 알려지셨어. 그리고 세라 할머니는 내가 자란 캐나다의 같은 마을 출신이셨어. 저는 숨을 들이켰고 머릿속이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뭔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게 제가 항상 한국과 그 치유 전통에 끌렸던 이유일까요? 밖에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한의원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울 때 저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정우 선생님의 할머니와 제 과거와의 이 가능한 연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이 들면서 저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피어나는 월화양들을 꿈꿨어요. 그 꽃잎들은 고대의 지혜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로 빛나고 있었죠. 주가 지나고 달이 바뀌어 어느새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매일매일이 배움과 치유, 그리고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맑은 날 아침, 한의원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때는 낯설고 이국적으로 느껴졌던 거리가 이제는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죠. 근처 식당에서 풍겨오는 김치와 구운 고기 냄새에 입에 침이 고였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는지 새삼 느꼈죠. 한의원에서 정우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세라야, 선생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가슴이 설렘으로 뛰었어요. 정우 선생님의 깜짝 선물은 항상 흥미진진했거든요. 뭔데요?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셨어요. 근처 학교에서 너를 초대해. 한의학에 대해 이야기해달래. 캐나다에서 온 소녀가 어떻게 한의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요? 전교생 앞에서 말을 한다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 날이 금세 다가왔어요. 호기심 어린 얼굴들로 가득한 교실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캐나다에서 자라면서 느꼈던 다름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서 새로운 집을 찾게 됐는지 말했어요. 한의학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영혼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놀랍게도 학생들은 매료되어 있었어요. 캐나다에 대해, 한의학이 어떻게 다른지,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저는 마치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된 것 같았어요. 치유를 통해 문화를 연결하는 거죠. 강연이 끝난 후 수줍은 소녀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울까 봐 겁이 났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제 길을 따름으로써 다른 이들도 자신의 길을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의원으로 돌아와서는 새로운 에너지로 일에 몰두했어요. 캐나다에서 알던 것과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접목하기 시작했죠.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오면 침수를 사용하면서도 고향에서 배운 이완 기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느 날 한 노인분이 한의원에 오셨어요. 피곤하고 슬퍼 보이셨죠. 다 해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관절염,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뒤 특별한 약차를 준비했어요. 그분이 차를 마시는 동안 정우 선생님께 배운 기법으로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드렸어요. 천천히 그분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자나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삶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인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떠나실 때쯤엔 몇 년은 젊어 보이셨죠. 고마워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망을 주셨어요. 이런 순간들을 통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한때 어울리지 못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평화와 치유를 선사하고 있었죠. 하지만 늘 쉽지만은 않았어요. 전통의학에 여전히 회의적인 분들도 계셨고, 특히 저처럼 외국인이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 의심스러운 표정의 여성분이 오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우리 전통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분이 물으셨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인내와 이해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치유는 출신과 상관없어요. 다른 이들을 돌보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천천히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의심이 신뢰로 바뀌는 걸 봤어요. 치료가 끝날 무렵엔 그분도 미소 짓고 계셨죠. 제가 잘못 봤네요. 그분이 인정하셨어요. 당신은 진정한 치유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달이 지나면서 저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한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고대 사찰을 방문하고 한글을 쓰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한의원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때 먼 꿈이었던 한국이 이제 제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캐나다에서 온 세라가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 사람들이 치유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었죠. 제가 치료하는 환자 한 명 한 명, 제가 나누는 이야기 하나하나를 통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친절과 치유가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 모든 문화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제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저는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교훈, 그리고 치유하고 연결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온 이후로 여러 해가 지났고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더 이상 캐나다에서 온 수줍고 불안한 소녀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존경받는 치유자, 세라피나가 되었죠. 매일 아침 제 한의원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제 한의원은 약초 향기와 부드러운 한국 전통 음악 소리로 가득 찬 아늑한 공간이에요. 환자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오세요. 동네 분들도 있고 멀리서 온 방문객들도 있어요.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치유에 대한 희망이죠. 오늘은 어린 소녀가 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그 아이는 예전에 저처럼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내가 기분 좋아지도록 도와줄 거야. 아이를 위해 약차를 준비하면서 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있잖아, 나도 한때는 겁에 질린 어린 소녀였어. 치유를 배우기 위해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왔어. 아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정말 무서웠지. 하지만 용감하다는 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 두려워도 그 일을 하는 거야. 일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침바늘을 보여주며 만져보게 해서 무섭지 않다는 걸 알려줬죠. 약초 냄새도 맡게 하고 각각의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이건 인삼이야. 구불구불한 뿌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건강하고 강해지는데 사용해왔지. 치료가 끝날 무렵 소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안도한 표정이셨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딸에게 희망을 주셔서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거죠. 그날 오후 근처 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교실은 호기심 어린 얼굴들로 가득했는데 캐나다에서의 제 학창 시절이 떠올랐어요. 커서 치유자가 되고 싶은 사람? 제가 물었더니 몇 명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멋져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치유자가 되는 건 의학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의 좋은 면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캐나다에서 어울리지 못했던 일, 한국에서 새로운 집을 찾은 일에 대해서요. 한의학이 어떻게 사람의 몸과 마음, 영혼을 전체적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줬는지 설명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다르게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꾼 것처럼요. 강연 후에 한 남학생이 다가왔어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 아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 두려워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그게 바로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나처럼 새로운 집을 찾을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서울의 석양을 보려고 잠시 멈췄어요. 도시는 아름다웠어요. 고대 사찰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캐나다의 작은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어느 곳보다도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제가 영향을 준 모든 삶들을 생각해 봤어요. 두려워하며 왔다가 희망을 안고 떠난 수많은 환자들, 제가 열린 마음과 용기를 가지도록 영감을 준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제 집이 된 한옥문을 열면서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었어요. 새로운 집, 새로운 목적,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요. 차 한 잔을 만들어 마당에 앉아 도시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 치유할 새 환자들, 들을 새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돕는 모든 사람, 제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 문화 간의 다리를 놓고 있으니까요. 별들이 떠오르자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내일이 가져올 새로운 모험들이 정말 기대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